네,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갖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나그룹이 상당히 약진하는 요즘 그룹 아닙니까? 그죠? 네. 방산, 조선, 소위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꾸면서.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지배구조 이런 게 많았고, 그전에도 대표님과 우리가 하나그룹 지배구조 분석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통화에서 LNG나 조선업에 대한 협력 얘기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조선 얘기는 이미 나왔을 거예요. 네. LNG가 추가된 것 같은데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LNG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이 사업은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는 사업이었고요. 현실성이 되게 높지 않다. 네. 그리고 잘못 빠지면 오히려 블랙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본의 예를 들면요. 일본이 이시바 총리가 천조를 대고도 지금 팽을 당한 상태고, 현대차가 31조를 투자했는데 사실은 관세를 피할 수 없었고, 토요타는 토요타 상황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네, 미국에 네. 지금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카드는 최근 5년간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우리인데, 이렇게 가면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 전략을 펴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퍼주고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전략은 저는 섣부르다. 특히 이제 LNG를 투자하는 그 협상 카드로 내밀면서 LNG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현재의 한덕수 총리 체제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네. 조금 관망세가 저는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조선은 좀 다르지 않아요? 말씀하신 LNG나 이런 건 정책적 모멘텀이 크고 실제로 개발은 어렵지만, 조선은 굉장히 미국이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거를 트럼프가 이미 천명을 했었고, 맞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LNG 말씀드렸고, 그렇죠. 조선은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네. 미국이 지금 관세로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조선이고, 네. 조선은 지금 당장 미국의 군함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두 가지 투트랙을 쓸 것 같아요. 우리 기술도 요할 것이고 자기한테 투자도 요할 것인데, 네. 어떤 카드, 지금 우리가 카드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로 접근할지로 전략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막무가내로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미국 전술을 짓는 전략도 좋지만 우선 수리부터 해주겠다. 한국으로 가지고 오면 수리부터 해주겠다. 기술적 보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우위를 선점하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화그룹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 기업 이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 3조 6천억 원을 처음에 유상증자 한다고 그랬을 때 주주들이 화들짝 놀랐죠, 그렇죠?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네. 잘 버는데. 네. 그래서 논란이 꽤 됐고, 이게 소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어떤 절차 아니냐는 사실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유증 규모를 2조 3천억으로 대폭 줄였단 말이죠.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은 하나그룹에서 미리 전략적으로 짜고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면 저는 네. 100기를 들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리라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그룹주가 아까 우리가 관세 이런 쪽으로 사실 프리하잖아요. 방산하고 이 조선주는 사실은 관세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자유로워서 사실은 네. 자본이 갈 데가 지금 거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가가 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나그룹이 3조 6천억을 유상증자를 이야기했을 때 어느 주주들도 투자자들도 그 상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돈이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32조의 수주를 가지고 있고 향후 5년간 영업이익 곡선을 봐도 6조 정도를 벌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36천억을 갑자기 정지를 했고 특히 이제 주주들 화나게 했던 거는 그 일주일 전에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와 투자한 하나 오션 지분을 1조 3천억을 주고 사준 거예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계열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오션 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권의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굳이 그 지분을 사왔는데 그것도 하나 오션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사왔습니다. 오히려 계열사의 지분을 사올 거라면 사실은 그 가격이 낮을 때 사오는 게 주주들이 더 이익인데, 그러니까 두 번 배반을 한 거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정자를 한 것이고 유상증자를 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결국에는 계열사에게 퍼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개미들이 화난 게, 아니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회사 돈을 쓰고 투자를 위해서는 개미들의 주머니를 틀었냐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불을 이제 시도했던 게 김동관 부회장과 손재일 대표가 자사주를 좀 매입했는데 48억이에요. 네. 처음에는 3억인가 샀어요. 0.17%입니다. 네. 유상증자에.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카드를 내민 게 정려 문제, 김영권 승계 문제 계속 나오니 주 하나의 대주주인 김성윤 회장이 22%의 지분 중에서 절반인 11%를 삼형제에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이 대외적인 변수가 상법 개정이 있었어요. 3월 13일 상법 개정이 있었는데 상법 개정 후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SDI가 먼저 발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1조 3천억을 계열사 지분을 산 것도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례조차도 정례도 언제 했냐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정정신고서 요구를 하니까 정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받았는데 이걸로도 사실은 쉽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유상증자를 2조 3천억을 줄이고 축소하는. 그 말이 많았던 1조 3천억을 딱 그만큼이네요. 딱 그만큼을 그러니까요. 제3자 유상증자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준 1조 3천억을 다시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 네. 백기를 들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끼워 넣었었던 부분은 사실 뭐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죠? 설명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죠. 네, 논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후퇴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그룹의 지배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말고도 하나하고 그 밑에가 하나 에너지였나요? 네, 하나그룹 지배 구조는 네, 네. 주 하나, 네. 그 주 하나가 사실은 지주회사인데, 네. 일단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게 뭐냐면 주 하나의 지분을 하나 그 삼형제에게 전개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그렇죠. 하나 에너지를 에너지라는 통해서, 예. 게 비상장 기업입니다. 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하나 에너지의 기업 역사를 보면 이 선계 준비를요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 SNC라는 기업을 만들어서요. 네. 내부 거래를 통해서 기업을 가치를 키워서 그게 결국에는 하나 솔루션하고 하나 에너지가 된 걸 하나 에너지로 합병하면서 지금 그나마 주 하나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계속 의심받던 거는 하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 에너지의 가치를 높여서 하나 에너지 IPO 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높여서 합병을 해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렇죠. 하나그룹에서는 이 의심을 뚫어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일단 정리를 했고, 정리를 해서 우리 합병할 계획 없다라고 일단 말을 했고, 그러면서 당시에 언론 보도 자료에 강하게 따옴표를 친 게 뭐냐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 마무리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여전히 한 11%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여세를 그럼 뭘로 낼 거냐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의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1조 3천억 준 그 돈을 가지고 IPO를 해서 구주를 상장을 해서 그걸 내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말이 많으니까 결국에는 1조 3천억을 다시 도로 뱉어놓은 꼴이다. 그래서 아마 향후 지배 구조는 두 가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남아있는 승계는 뭐냐면 남아있는 김성희 회장 11%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의 한 숙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 수준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이 계열 분리를 하려면
현재 주 하나는 사실을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사업 지주예요. 그러니까 사업 지주는 뭐냐면 지주회사 역할도 하면서 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주에 붙어 있는 여러 사업 부분들을 떼내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떼내면서 대표적으로 하나정밀기기 같은 경우를 지금 그 삼남인 그 김동선 부사장이 하나 로봇을 하는 사업 쪽에 붙여서 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삼형제의 계열 분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수순, 이 두 트랙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최근의 변화들 그리고 예상되는 남아있는 흐름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를 보고도 봤지만 사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저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던 분들은 보면 헷갈립니다. 그죠? 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 붙였다 저리 됐다 하면서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를 이제 그렇게 경영권 승계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도덕적인 노이즈가 있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혹은 이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요. 그걸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분리되고 기업들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말씀 좀 여쭤보면 워낙 그 업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상증자 하는 규모를 좀 줄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대체로 투자에 대한 그 계획들, 네,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평가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하나그룹은 그룹 전체를 보면 유동성이 그렇게 아주 유연하지가 않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사실 이번 유상증자를 한 가장 큰 이유 자체는 그 부분 때문인데 우선 원래 하나그룹은 케미칼이 주력이었어요. 방사는 그렇게 그룹에서 아주 주력은 아니었는데 이건 삼성에서 원래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테크윈. 삼성 테크윈을 가져오면서 예. 받아온 건데 이 방산하고 조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수주 산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수주 산업은 화려해 보이죠. 32조 수주했다, 몇 조 수주했다 그러는데 이게 기업의 캐시플로우로 들어오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느립니다. 길죠. 네, 맞아요. 네. 우선 하나그룹 전체를 보면 현금 유동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 유동성이 높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산 산업의 특징은 재무구조가 탄탄해야만이 수주하기가 좋습니다. 그 재무구조를 항상 보거든요. 국가 간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은행에 차입하기보다는 유상증자를 통하는 게 재무구조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 카드를 내민 것 같은데 아마 하나그룹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재무구조의 유동성 확보를 최대한 어떻게 땡길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건데 저는 그게 하나그룹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그룹이 지난 어제 8일 날 굉장히 화려한 발표를 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35년까지 매출 70조에 영업이 10조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방산 시장이 커지니까 생산 기지도 호주와 유럽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70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11조를 투자하겠다는 건데 11조 중에서 해외 투자가 무려 6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 R&D가 1조 5천억밖에 안 되고 지방 인프라 투자도 2조 5천억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방점은 해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그룹이 방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사실은 국방부 예산과 맞물리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산이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어떤 큰 축으로 움직이면서 유럽 방산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장을 옮겨서 가지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완전 다른 국민으로 접어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중요한 포텐셜을 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화려한 투자 이면에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유동성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잘 돌아가지 않으면 재무구조로 네. 인해서 유상증자 카드를 또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보는 게 이 발표의 이면에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두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그룹 가운데 이제 투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좋게 보이느냐, 그 뒷부분에 좀 여쭤볼게요. 기업별로 이제 상황들을 좀 보고요. 다음 한화오션인데요. 이 사실은 대우조선해양일 때는 사실 머리가 그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산업으로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쪽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한화에서 가져와서 하나오션이 되면서 조선업의 하락과 함께 상당히 이 기업 자체로는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지금 상황들 또
성장 가능성과 또 좀 약점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방산과 조선의 공통점은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뭐 거기에서 일단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 조선은 트럼프 2기 정부하고 또 호재가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우조선이 더 강한 게 HD 현대중공업과 지금 싸우고도 있지만 방산 쪽 조선이 강합니다. 예, 구대우조선 그죠? 그렇죠. 잠수함 이런 거 있었고 잠수함이나 지금 구축함 하나오션 이런 지금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그 부분 때문에 기술 분쟁까지 하면서 사법 논쟁까지 붙으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그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보다 강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방산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경쟁과 맞물리고 있어서 그렇죠. 이 하나 시스템과의 시너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같은 조선이지만 방산과 연계된 하나오션의 매력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어떻게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의 영업 측면에서 그 전체 영업 측면에서 보면 상대 국가에게 포트폴리오를 내밀기도 굉장히 유리하죠. 중공업에 비해서.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아마 하나오션이 같은 조선주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부분이 지금 중요한 스트롱 포인트라고 봅니다. 하나그룹주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뒷부분에 그 가운데 어디를 좋게 보시냐 여쭤본다고 했는데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오션을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그룹주의 원래가 이제 한화가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은 아직 한국화약그룹 아닙니까? 그죠? 네. 한화라는 게. 근데 그래서 화학 말씀하신 뭐 에너지, 석유 이런 쪽이 이제 과거에는 컸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방산, 조선 이쪽이 커집니다. 조선 방산 쪽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받은 게 32조 이상이 되고요. 이익 곡선도 앞으로 5년간은 뭐 충분히 뭐 이익 곡선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올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저렇게 나온다면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상호관세가 더 강해지면요. 유럽에서 더 많은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에는 미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구매를 하지 않고 그 수혜가 그렇다고 중국에서 구매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혜는 오롯이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커서 하나 에어로의 그 전망은 앞으로도 더 나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쪽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동유럽 쪽의 수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방산 쪽의 수주는 더 맑음으로 보이고요. 조선도 괜찮아 보이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HD 현대중공업과 또 다른 결이 있다. 그 부분을 좀 중요해서 본다면 하나그룹주를 볼 때 단순히 방산 조선 섹터로 보는 거 중요하지만 묶었을 때 시너지도 한번 감안해서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공매도 얘기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올해 아마 최고 상승률 기업일 거예요. 그죠? 작년도. 그래서 공매도의 1차 타깃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그룹주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뉴스는 별로 없어요. 그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걸로 봐도 될까요? 다른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마침 그때 블랙먼데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관세 폭탄과 환율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공매도의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서 실제 지난주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한 걸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매도 이슈는 사실은 그거를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관세의 영향을 훨씬 시장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매도에 대한 영향 분석은 아마 몇 주 지나서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와 주요 이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의 대기업 가운데 어느 그룹이든 사실은 그죠.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는 기업은 없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 상황인데 하나그룹주에 대한 그러면 이제 향후 성장성 평가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앞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그룹주 가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지 박주근 대표님의 의견
정리해 주세요. 하나그룹주는 저는 이 성장세는 계속 갈 것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캐시플로우가 사이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캐시플로우가 언제쯤 들어오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죠. 중요하네요. 예. 네. 그리고 환율 영향도 하나그룹 중에는 우호적이다. 네, 그 부분도.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이나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관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공매도를 좀 보셔야 된다. 저는 한 60일 정도로 보는데 예. 이 관세가 아마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세게 때리고 물밑 협상을 하는 전략을 펼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미 아까 우리 초도 얘기했지만 협상 카드를 내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파고는 공매도의 파고다.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한 네. 포인트 같습니다. 하나그룹주 내에 관심 있게 보시는 얘기 안 하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데. 네. 저는 그래도 하나 에어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미 네. 이제 불확실성이 다 떨었다. 네. 하나 에어로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제일 선방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인사이트를 보고 집중 분석하는 스페셜리스트, 내일 예고 잠깐 합니다. 엔터주 분석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인 오시는데, 엔터주는 최근에 이제 관세도 피해가고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가 오늘은 또 엔터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뭐 리포트 영향도 좀 있습니다만 내일 엔터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예, 오늘 스페셜리스트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